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경주의 폐역된 역사 개발 조성사업을 좀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 폐역된 경주역과 서경주역을 경주시가 매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 달에 기능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폐역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주역, 서경주역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경주시가 기반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경주시 계획이 지난 14일 날 시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앞서 석 달 전 지난 6월 달에 열렸던 시의회 회의에서는 시의회가 그 경주시의 사전 행정 절차 미비를 이유로 그 제동을 걸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정무적 판단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면서 경주시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주시 설득에 시의회가 밀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경주시에서는 내년부터 그 한국철도공사 등과 이 부지 매입 협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경주역 그 부지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전체 부지가요, 황호동 150필지 16만 2,800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일단 그 대상 부지가, 이 중에서 경주시에서는 한 10,000평방미터 제외하고 15만 6,300평방미터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 그리고 부지 위에 있는 지작물 이렇게 합쳐서 한 960억, 또 문화재 발굴비 102억, 부지 조성비 152억, 총 1214억을 들여서 부지 조성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에는 매년 각각 200억씩, 그리고 2028년에는 614억을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부지 정지 공사도 하고, 그 이후에 그 추가 예산을 들여서 공공청사라든가 전망타워, 또 복합문화상업시설, 공원시설 이런 것들을 또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경주시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경주시가지가 상당히 좀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부지 정지를 위한 예산에 불과합니다. 2214억이라는 것이요.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위에 있는 뭐 지작물들을 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기반 공사, 문화재 발굴까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공공청사라든가 전망타워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들이는 데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서경주역은 어느 규모나 될까요? 서경주역은 그 전체적으로 126필지 현구면 금장에 있는 건데요. 한 8만 3천 평방미터 가운데 경주시에서는 7만 2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부지나 지작물 매입비로 한 341억, 문화재 발굴비로 47억, 부지 조성비로 102억, 이렇게 총 490억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공원시설이라든가 녹지, 주차장,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00억씩 그 매입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2028년에 190억을 들여서 그 매입 대금을 종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부지 조성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런 계획안은 그 올해 제4차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담아서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열렸던 시의회 277회 임시회의에 경주시가 제출했고, 시의회는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14일 날 최종 가결했습니다. 예. 그 서경주역 개발의 경우는 당초에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계획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포함이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경주역에 현재 그 현구민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겠다 이런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다만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굳이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담을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 6월 달에 경주시가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도 지원받고 경주시 예산도 드리고 해서 199억을 들여서 이 서경지역 부지에
2028년까지 행정복지센터 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계획안에서는 이 굳이 공유자산 관리 계획안에 담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달 시의회 제출할 때만 해도 이 서경지역 개발 부지 조성 사업 여기에 행정복지센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한 570억 되었다가 이번 9월달에 시의회 제출할 때는 서경지역의 경우에는 490억으로 6월달보다는 이 행정복지센터가 빠지면서 한 80억 가량 감소한 그 추정 예산으로 그 공유자산 관리 계획안이 그 시의회에 제출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서경지역 매입과 관련해서는 뭐 이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그 제외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주역 개발이나 서경지역 매입을 하고 부지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안은 지난 6월 달에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당했던 내용과 거의 뭐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내용이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에 제출했던 그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 했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제동을 걸어서 통과도 안 됐었어요. 그때는 시의회가 굉장히 이제 원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6월 달에 소관상임위원회가 문화도시위원회인데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두 개역 부지 매입 필요하다. 그러나 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행정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경주시가 안 지켰다라면서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지방재정법에 이 500억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고 또 마찬가지 법에서 이 중앙의뢰투자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절차를 경주시가 거치지 않았다라면서 시의회가 그 제동을 걸었던 건데 결론상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이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이 공유자산 관리 계획에 대한 의결을 시의회에 요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전 절차 이행하지 않고 시의회에 요구하는 것 이건 경주시가 좀 그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라면서 반대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의 경우는 앞서도 언급하셨듯이 어떤 뭐 정무적인 판단 또는 뭐 경주시의 설득이 시의회가 밀렸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셨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시의회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참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런 그 법률 행정 절차 이행을 안 하는 데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 통과시켜준 것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의회 검토 보고서를 봤더니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뭐 공유자산 관리계획안 이런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지 소유주가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로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 여론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다소 정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지난 6월 달에 시의회가 그 제동을 걸면서 내걸었던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은 시의회 스스로 특수 상황이라든가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이유로 포기해버렸다. 원칙을 포기해버렸다. 이런 지적은 시의회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요구하는 시민 여론이라든가 또 이 두 개역을 매입하기 위해서라도 경주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주시의 설득 논리에 경주시의회가 결국은 특수한 상황,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설득을 당해버린 결과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예. 어쨌든 내년이 되면은 이제 철도공사와 함께 이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원칙을 포기해버렸을 때 앞으로 시의회가 경시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앞으로의 좀 걱정되는 측면이 분명히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내년에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 등과 이 두 개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은 뭐 뻔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부터 분할해서 부지 매입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 경주시 계획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매매 협의를 종료한다는 것이 경주시의 기본 방침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부지 매입비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용할지 여부는 일단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이고, 또 코레일이 철도 기념물로 지정하고 보존을 결정한 경주역 건물을 과연 이전할지 또 철거할지 등은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난제로 지적되었던 문화재 발굴 비용요. 경주역만 해도 100억이 넘고 서경지역만 해도 근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동안 협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방안을 보면 경주시가 부담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서 일단 토지 매입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는 일단 이미 제거가 된 것으로 봐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폐역된 경주역과 서경주역을 경주시가 매입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알아봤고요.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죠. 네. 경주에서 농축 특산물 할인 행사 있다고요? 예, 추석 앞두고 다음 달 3일까지 농특산물 사이버 공간 경주몰에서는 20% 할인하고요. 예. 오프라인 매장 계림노예도 있고 불국점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10% 할인을 합니다. 경주 천년한우는 어제부터 18일부터 28일까지 본점, 보문 등등해서 최대 30%까지 할인하고요. 수산물은 안강공설 시장에서 24일까지 국내 수산물 2만 원 이상 구입 시에 1인당 5,000원 할인 쿠폰 최대 2장을 지급하는 그런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4일까지는 경주 실내체육관 앞에서 직거래 장터 경주살 소비 촉진 행사 특별전도 운영을 합니다. 네.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하는데요. 접종 대상자는 무료 생후 6개월에서 13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또 지자체 무료 접종 대상자는 14세에서 64세까지 생계 의료급여, 또 장애인 중 심한 장애, 국가유공자, 중학생 지역사회복지시설 등등인데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보건소 등에서 미리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접종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경주 지역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